2024년도는 갑진년입니다. 지금까지는 갑목의 영향력이 강했다면 이제 서서히 진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목이죠. 진토의 영향력 아래 2024년의 하반기는 어떤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일간이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어플에서 만세력을 다운받으시고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에 여기 이 글자를 확인하면 끝. 여기가 일간, 즉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가를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일간별로 하반기 운세를 들어보자고요. 개수일간은요, 풀렸던 고삐가 다시 잡혀가는 하반기가 될 거예요. 상반기는 상관, 갑목의 영향력이 강했단 말이죠. 상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든 부정적인 역할을 하든 생각이 많아지는 것, 여기저기 호기심이 뻗치는 것은 상관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특히나 부정적으로 작용한 분들에게는 내 마음인데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 시간이었거든요. 일이든 인간관계든 하나에 진득하게 몰입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생겨나기 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토라는 정관이 과하지 않게 일간을 제어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는 나의 관심사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다만 상관과 정관이 공존하는 중반기인 6월부터 8월 사이는요, 정반대되는 십성이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개수일간 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가계부 쓰고 잘 절약하고 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서 과소비를 한다거나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하다가 이 시기에 정줄 놓고 먹고 마시게 된다거나 그렇게 순간 고삐가 풀리기 쉬운 시기니까요. 중반기를 잘 기억하시고 경계해 주신다면 하반기는 훨씬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팁은요, 하반기는 개수일간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껄끄럽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 예상하지 못한 도움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12운성으로 양지의 정관에 해당하는데요. 양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관과 만나면 일간을 보호하거나 돌봐줄 수 있는 세력의 비호나 도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 자체가 양육과 도움을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정관이 나를 보호한다면 더욱더 단단하고 믿을 만한 도움이 되겠지요. 임수일간은 말이죠. 지난 시간의 사람이나 일과 다시 연이 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라든가 연이 끊어졌던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된다든지 혹은 오래 손을 놓았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기회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이것이 길이 될 인연인지 흉이 될 인연인지는 사주 명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진토는 임수일간에게는 12운성으로는 묘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장간에는 임수의 겁재인 개수와 을목, 상관, 무토, 편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12운성으로 묘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 과거의 것들이 존재하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그런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글자가 지장간에 데리고 온 글자들이 근본의 시간에 일간이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란 거죠. 특히나 임술일주라든지 월지의 술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거 인연과의 재회를 기대해 보아도 좋을 시간이겠네요. 건강, 체력적인 부분은요, 다른 시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관이 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같은 일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하시거나 걱정, 근심을 싸매고 있는 일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니까요. 체력, 스트레스를 잘 챙겨주시면서 하반기를 건강하게 보내보자고요. 다음은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인 분들은요, 과정이나 규칙을 잘 지켜가는 것이 특히나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생략하거나 소소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시기보다 이후의 나에게 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혹은 돈이나 품이 좀 더 들어도 그게 맞는 방향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멀리 돌아가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자칫하면 나를 위해서 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손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상반기에 재성과 하반기에 정인이 마주하면서 그 과도기에 일어나는 제극인의 작용 때문에 쉽게 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것은요, 생각이나 준비를 적당히 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사주 명식에 따라서 너무 현실의 이윤만을 쫓는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인이 묘지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원래 정인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언제나 강조하듯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금일간은 음일간의 섬세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이 들어오는 형태도 중요합니다. 정인의 도움이 필요한 신약사주에게는 당연히 진토의 생이 반갑고 고마운 존재겠지만 그게 아닌 사주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한 방어 행동인데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먼저 날 세워서 반응하게 된다거나 도전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안 될 거라 생각해서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내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앞서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없어도 될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반기는 너무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지 마시고 어깨에 힘 빼시고 편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순간 대처 능력이나 융통성이 좋아지는 하반기라 모든 것에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놓지 않아도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경금일간을 보죠. 우리가 세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상반기 천간의 영향 아래 일어난 일이나 생각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경금일간은 간목을 극하거나 명식에 따라서는 부딪히며 힘겨루기 하는 시간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나는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조금 전환이 되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하반기는 그런 변화의 수가 진토 편인을 만나면서 주요 관심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나 취미 혹은 사람을 향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깊게 파고들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반기의 운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주변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전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에게 목을 메고 계시던 분이나 가망성이 별로 없는 일에 집착하고 계시던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도 마음을 끊어내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올해 하반기가 인연을 끊어내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금일간 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하나는 양지가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인데요. 그러니 관심사의 분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분리도 일어나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신다거나 혹은 자식을 독립시키기에 순조로운 시기인 거죠. 특히나 경신일주나 경자일주는 더 그래요. 올해 하반기에 변화를 주신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월하게 시작하시기에 좋은 시기니까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에게 올해 하반기는 성장에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상반기에 고생한 것이 있다면 고스란히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목표로 하는 일이 있다면 단기 스퍼트를 내서 목표에 아주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능력을 인정받거나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운의 도움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힘드셨다면 힘드셨을수록, 고생했다면 고생한 만큼 그대로 나한테 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기대해 보아도 좋을 듯 하네요. 기토는 상반기에 간목과 합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다른 시기보다 간목으로 인해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기기 쉬운 시기였죠. 목표한 일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걸 신경 쓰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 말이죠.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건 아니건 그로 인해 바쁘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기토일관 분들은 대체적으로 분주하고 할 일 많은 상반기를 지나왔을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대적으로 오기 쉬운 상반기였고요. 하반기 겁재는 그런 상반기의 어려움을 피와 살로 바꿔주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기토에게 진토는 겁재긴 하지만요, 태극 귀인으로 작용하는 글자에 해당합니다. 태극 귀인은요, 몇 안 되는 사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인이나 길성 중에서도 가진 그 힘이 강한 길성에 해당합니다. 흉신이 일간에게 이로운 작용을 할 때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에 하반기는 얄미웠던 직장 상사의 도움이나 사수의 도움을, 혹은 내가 기댈 만한 힘이 센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해 봐도 좋은 시기인 거죠. 꼭 도움이 누군가의 손을 타고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하반기니까요. 미뤄뒀던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 풀어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무토일간에게도 진토는 태극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하반기 사람으로 인한 도움이나 상황의 안정을 기대해 볼 만한 운이겠죠. 특히나 무자일주나 사주의 자수를 가진 분들은요, 사람의 손을 타고 들어오는 제안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다만 사주 명식에 따라서 무토일간에게 하반기 운은 극과 극으로 작용을 하기가 쉬운 시기예요. 비견의 생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반기가 역전을 꾀할 수 있는 반전의 시간이 되겠지만, 사주 명조가 강한 분들에게는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강해져서 그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쉬운 시기거든요. 물상으로 무토도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 진토라는 높은 산의 물상이 또 한 번 운으로 들어와서 내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니까 자존감이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용기를 내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사주가 강한 분들에게는 자존심을 부리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꾸준히 검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넓은 영역이 주어지는 시간이라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평소의 활동 반경보다 넓은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 순조로운 시기거든요. 그러니 하반기에 기존에 가보지 못한 곳이나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에 용기를 내어 다가가신다면 의외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화일간은요, 올해 하반기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아가려는 욕심이 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욕심이 올해 하반기는 약간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관이 쇠지에 있어서 무언가 주변 상황이나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강해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이 도리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정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돈을 더 벌어서 안정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코인을 한다거나 사업을 벌이는 그런 유형의 일들, 이런 일들은 조심하셔야 하고, 별 생각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욕심에 잘 알아보지 않고 우발적으로 하게 되는 결정들은 특히나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요, 그동안 눈에 거슬렸던 인간관계를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확 잘라내 버린다거나, 공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던져버린다거나,
이런 일들, 변화 자체를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요. 그런 변화가 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화일관 분들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세하게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만드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술이나 창작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아이디어와 예술성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기획자나 홍보, 마케팅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경력에 도움되는 굵직한 커리어를 만들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정인에서 상간으로 흐르거든요. 상반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무거운 책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좀 버거워질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자유롭고 싶은 마음, 눈치 보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동을 좀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런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반기가 사람들 눈치 좀 덜 보고 편하게 내 할 일 할 수 있는 숨통 트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행동이 조금 가벼워져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운이든요, 늘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타인의 권한을 침범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선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한 하반기가 되겠어요. 병화일관 분들에게는 올해 하반기는 생각을 줄이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득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첫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지길 기다려서 확실한 타이밍에 일을 도모하려고 하거나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늦출 뿐 크게 도움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저기에 관심을 두는 것,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도모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가 쉽거든요. 바로 천간의 편인과 지지 식신의 관계성 때문인데요. 편인은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문성을 가진 생각의 힘이 강한 십성이지만 이것이 식신을 만나면 식신의 단순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힘을 눌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일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상대의 눈빛이나 한순간의 말투 때문에 상대의 마음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일, 개인의 기호로 보자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찾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일, 혹은 나에게 상처가 될까봐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는 일, 이런 일들이 결국 생각이 많아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다가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7월, 8월 전후로는 이런 생각이 많아서 무기력해지거나 도전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조금 조심해 주세요. 이 시기만 지나가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수월하게 움직여지기에 좋은 운의 흐름이거든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수록 운의 흐름에서 벗어나 수월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을목일간에게는요, 일간의 힘이 강한가 약한가가 하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인성과 비겁이 약한 사주 명조를 가진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약한 사주에게는 천간 겁재가 내가 활용해볼 만한 지지대 혹은 설정할 수 있는 방향값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주 명조에 따라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흐릿하던 목표나 방향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지의 진토는 관대지의 정제에 해당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안정적으로 가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 뜻을 편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운이 도움이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 자격증 취득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반기 운이 신약한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를 가진 을목에게는 힘겨루기가 강해지는 하반기라고 보셔도 뜻하네요. 그 중에서도 천간의 토를 가진 분들, 특히 기토를 가진 분들은 욕망이 강해지는 만큼 리스크도 같이 생겨나기 쉬운 하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사주를 가진 분들은요, 바로 눈앞에만 보이는 손익에 너무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일의 성과는 나오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조바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버릴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말이죠. 누가 좋다더라 해서 모르고 하게 되는 투자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타인의 조언을 잘 감별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좀 치우친 사고를 하기 쉬운 시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고 경청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불호를 보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이나 근거 자료가 정확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24년도 하반기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간목일간이에요. 물론 사주 전체 명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단식으로 일간 하나만 보았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편해지는 일간 1순위를 꼽아보자면 간목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견의 빽빽한 견제 속에 있다가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생기는 느낌. 진토는 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영양분 많고 질 좋은 땅에 해당하거든요. 안에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오행과 나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목오행,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오행이 고루고루 들어와 있으니까요. 진토는 간목에게 쇠지에 해당하는데요. 쇠지는 12운성이라는 12개의 운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구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단 양음이 전환하면서 음과 양이 잘 공존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고 객관적으로 사리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주변과 자신을 살피면서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써먹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의 진행 방향도 완전히 바꾸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가다듬고 보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월한 운이니까요.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시간으로 써봐 주시면 더 좋을 듯 하네요.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